한국은행이 말하길 소비가 회복되는 게 오래 걸릴 거다, 더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청년들은 빚 부담 때문에, 노년들은 노후 준비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이제 쓸 돈이 있겠냐고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느라고 허덕이면서 낮에는 원래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배달일 하고 뭐 이래저래 빡빡하게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소비를 더 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소비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청년들이 결혼도 못한다, 연애도 못한다, 출산도 못한다, 뭐 이놈의 세상은 벌써 나에게 지옥을 주고 있다, 지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계속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를 왕성하게 하고 뭔가를 활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간 걸까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걸려든 겁니다. 기득권들, 재벌들, 족벌가들의 그 연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홀라당 넘어간 겁니다. 연끌하면 새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얘기에 혹해서 이제 걸려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대사기극에 걸려들어서 청년들이 돈이 없는 거죠. 연끌해가지고 3억, 5억, 6억, 7억 집을 샀단 말이에요. 집값이 올랐다, 어쩐다, 기분은 좋죠. 근데 당장 이제 이자 내야 되잖아요. 원금도 내야 되잖아요. 게다가 2년 전, 3년 전에 1%대, 2% 초반대 대출 이자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자 내고 원리금 내고 하던 게 지금은 이자가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자 부담이 무려 2배, 3배 늘었어요. 1.7%, 1.9% 뭐 이렇게 받던 친구들이 지금 5.5% 받아야 되는데요. 6%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이 3배 는 거예요. 3배. 감당하겠냐고요. 5억 대출하는데 이자가 100만원이 안 된대, 월. 뭐 그런 얘기를 저도 벌써 한 2년 반, 3년 전쯤에 벌써 들었죠. 그러다가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그 이자 부담이 뭐 250, 300까지 올라갔는데 생활이 되냐고요. 보통의 청년들 뭐 저기 부동산 카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야,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삼성전자 맞벌이 하면서 월에 실수령액으로 뭐 1200, 1500 받는데 실수령액으로 뭐 이런 얘기들 막 해댑니다. 뭐 실수령액으로 뭐 1200 번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벌이 하는 이제 청년들이 뭐 남자, 여자 뭐 연봉이 거의 억억, 둘이 한 합쳐가지고 연봉이 한 2억쯤 되는 겁니다.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있긴 하겠죠. 그런데 청년들의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사는 청년들의 상당수가 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이런 이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요. 많이 우려스러운데요. 어떡하려고 이제 저랬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이미 많이 망가질 대로 많이 망가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청년들의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그렇다 하면 노년은요? 노년은 뭐 우아하고 괜찮고 뭐 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죠. 대한민국에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에 4명 이상이 100명 중에 한 4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극빈곤층으로 전락한답니다. 극빈곤층. 그냥 빈곤층이 아니라 극빈곤층이요. 게다가 노년이 되면 들어간 돈이 적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옷을 사거나 뭐 여행을 다니거나 뭐 이제 그런 이제 활동성의 비용은 줄어들어도 치과 가야 돼, 내과 가야 돼, 뭐 성형외과 가야 돼, 뭐 이래저래 의료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뭐 노년이 되면 뭐 금방 죽고 금방 삶이 끝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90세, 100세 그 이상까지 이렇게 내다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운 그런 처지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어떻게 살아야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따져봐야겠냐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더 고려하고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년이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요새는 노년도 빚 때문에 저기 뭡니까 상가 분양 잘못 받아서 가게 하겠다라고 돈 들였다가 빚 져서 이래저래 혹은 또 사기당해서 노후 준비는커녕 노년에도 매우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궁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는 거더라 라는 겁니다. 참 두렵고 무섭고 우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노후 준비를 더 해야 되지만 실제로 노후 준비가 더 어렵죠. 게다가 요즘은 이제 저녁 시간에 소비가 완전 줄어듭니다. 소비가.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회식도 이제 예전같이 않고요. 정말 이제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고물가 때문에 이제 기업 실적 악화 때문에 보너스 이런 것들도 이제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대출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이제 채무 부담도 이제 더 늘어나고 이래저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네 삶이 더 빡빡해진다라는 거. 근데 더 삶이 빡빡해지면 빡빡해질수록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라는 것도 이제 고려해야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애를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경제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 당장 내가 오늘 살 수 있고 내일 지낼 수 있고 이번 주를 견딜 수 있나? 이번 달을 살 수 있냐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월급을 2천만원씩 받든 5천만원씩 받든 그런 것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 안에서 소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좀 돈을 남겨서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니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소비가 더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고민스럽다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더 줄여나갈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기 때문에 소비가 예전만큼 회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